여러분 안녕하세요. 햇살 가득한 집입니다. 꽃님들 그간 잘 지내셨죠? 마당에 나가보면 길기도 하고 짧게도 느껴지던 겨울은 그 기운이 약해지고 봄의 기운이 대기를 감싸기 시작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이제는 슬슬 밖으로 나가 자연의 시계에 맞추어 몸을 움직여 보아야겠습니다. 정원일은 시기에 맞게 해두면 일도 적고 수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겨울의 끝자락, 정원에서 해두면 좋을 일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시기에 해왔던 정원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나무 가지치기와 마른 초와 정리하기. 두 번째, 파종하기. 세 번째, 퇴비주기. 네 번째, 정원의 식재 점검과 계획입니다. 이 일들은 보통 2월부터 3월 중순 사이에 해왔습니다. 이 네 가지를 이 시기에 해두면 우왕좌왕하지 않으면서 차분하게 다음 정원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제가 사는 곳은 중부지방의 추운 산골인데요. 여러분이 계시는 곳마다 혹은 그 해의 기후에 따라 작업 시기가 조금씩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작업 시기가 조금 달라진다고 해서 큰일이 나진 않으니 제가 하고 있는 가드닝을 화면 너머로 보시고 각자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3월에 정원에서 해야 할 일 첫 번째, 나무 가지치기와 묵은 풀 정리하기. 겨울이 끝나갈 무렵에는 정원에 있는 낙엽 교목이나 관목의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의 적당한 시기는 겨울부터 땅속의 뿌리가 다시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땅을 파서 뿌리를 잘라서 확인을 해볼 수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요? 다른 기준으로는 가지에서 새잎이 나기 한 달 전 무렵까지는 가지치기를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나무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전이어서 강전 정도 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에 나무를 좀 많이 자를 계획이라면 이 시기를 넘기지 말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 무렵에 하는 가지치기는 나무의 수영을 잡기 위해서 키를 줄이는 전정을 하거나 비죽히 혼자 솟아오른 가지, 너무 늘어진 가지, 통행을 방해하는 가지, 벌레 먹은 가지를 우선적으로 자르고 내측지나 평해지 등도 자릅니다. 나무의 모양과 통풍 등을 고려해서 균형감 있는 모양으로 잘라주려고 노력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수국의 경우에는 여름에 꽃이 피는 높이를 설정하고 가지치기를 합니다. 제가 6년째 키우고 있는 라임라이트는 이 시기에 가지치기를 해놓으면 60cm 정도 자라서 꽃이 생기기 때문에 지면에서 60cm 정도 위치에서 잘라서 여름에 1m 이상에서 꽃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제가 원하는 높이는 1m에서 1m 50cm 사이 정도인데요. 대부분 계획대로 크고 있습니다. 다만 나무를 새로 구입해서 심은 2년 동안은 전체 키가 작았기 때문에 전정을 하지 않았고요. 심은 지 3년 차부터 가지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텃밭을 점령해오는 찔레나무와 잡목들도 이 시기에 정리해두지 않으면 여름에 풀과 엉켜서 밀림이 되기 때문에 미리 정리를 하곤 합니다. 이 시기의 정원과 텃밭은 벌과 뱀의 걱정이 없어서 마음 편하게 전정 작업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가지치기를 할 때에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봄에 꽃이 피는 나무들은 꽃눈도 함께 잘려나가기 때문에 살짝만 자르거나 꽃을 본 이후에 자르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전지가위는 나리온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올해 기존 모델을 개선해서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저는 기존 모델도 사용을 해봤었는데요.
이번 모델은 가위날이 벌어지는 간격을 사용자가 원하는 간격으로 세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고요. 특히 마음에 들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이전 모델은 트리거를 조금만 당겨도 절삭이 되었었는데요. 이번 모델은 트리거를 끝까지 다 당겨야만 절삭이 됩니다. 실수로 트리거를 살짝 당기더라도 절삭이 되지 않으니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배터리를 포함해서 1kg 정도의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얇은 나무까지는 일반 전지가위로 자르는 게 편했고요. 손아귀 힘이 많이 들어가는 굵은 가지는 전동가위를 이용하니 작업이 수월했습니다. 나무 가지치기를 마친 후에는 정원에 남아있는 묵은 초화들도 정리를 합니다. 만약 초화를 옮길 계획이 있다면 식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좀 더 두었다가 자르는 게 좋습니다. 새순이 잘리지 않게 새순 나오기 전까지만 자르면 됩니다. 지면에서 5cm 정도 남기고 자르고 자른 초화는 잘게 잘라서 정원에 바로 멀칭을 하곤 합니다. 저는 정원 초기부터 정원 부산물로 멀칭을 해오고 있습니다. 2, 3월에 정원에서 해야 할 일 두 번째, 파종하기. 그간 제 정원은 숙군초 비중이 적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일년초들을 집 안에서 파종했다가 4월 즈음에 정원에 정식을 하곤 했었습니다. 꽃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파종한 후 발아에서 본잎이 두세 장 나오기까지 한 달 정도를 집안 창가에서 키우면 3월 중순 정도가 되는데요. 그 시기에 좀 더 큰 포트로 하나씩 이식을 해주고 낮에는 비닐 온상에서 일광욕을 해주고 저녁에는 현관으로 들이는 방법으로 키우면 웃자람을 최소화하면서 키울 수 있었어요. 다만 전문가분들처럼 시설과 관리 기술이 좋지 않아서인지 모든 싹들을 지켜낼 수는 없었어요. 제 예전 영상 중에는 꽃씨를 파종하고 이식을 하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 영상들이 몇 개 있는데요. 더보기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올 2월에 제가 어떤 꽃을 파종했는지 혹시 궁금하신가요? 아쉽게도 저는 올해는 꽃씨는 파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곤 했던 단연초 비중을 늘려서 손은 덜 가지만 풍성한 정원을 이루기 위해서 올해는 일년초 파종 대신 단연초 모종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간 저희 모종밭에서 길러왔던 단연초를 옮겨 심고 새로운 식물을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애정하는 일년초인 락스퍼, 올라야 등은 작년 가을에 발아에서 정원에서 월동 중이거든요. 날이 좀 따뜻해지면 이 싹들을 캐서 원하는 위치에 옮겨 심으면 올 5, 6월에 충분히 개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실에는 파종한 꽃씨는 없고 대신 발아를 기다리는 텃밭 작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2, 3월에 정원에서 해야 할 일 세 번째, 거름주기. 만약 내 정원의 흙이 오래된 자연의 숲처럼 유기물이 풍부한 때알 구조의 건강한 상태라면 거름주기는 필요 없겠지만요. 대부분의 정원들은 집을 완공한 후 거름기 없는 심토를 부어 마당을 만들었을 거예요. 제 정원도 그랬습니다. 진흙에 마사를 부어 조성했기 때문에 양분이 될 만한 유기물 거름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정원 전체에 퇴비를 뿌려줍니다. 땅을 파서 속에 넣어주면 더 좋겠지만 이미 식물로 가득 찬 정원을 파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에 땅 위에 뿌려주고 있습니다. 실은 이 방법이 제일 편해서이기도 합니다. 저는 화학 비료보다는 유기물 퇴비를 선호하기 때문에 유기농 농사자재로 나온 퇴비를 정원과 텃밭에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흙살림의 균배양채와 유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균배양채는 미생물로 발효한 여러 가지 유기물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식초 냄새가 나고요. 요 균배양채가 초록색 여린 잎사귀에 바로 뿌려지면 잎사귀가 타는 경향이 있어서 잎사귀가 없는 이 시기에는 정원 전체에 뿌려서 기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 시기 이후에는 필요한 곳에만 유박을 추비로 사용합니다.
균배양채와 유박은 모두 애완동물이 먹으면 안 되는데요. 다행히 몇 년을 사용해 왔지만 저희 집 양이들은 관심을 주지 않더라고요. 걱정이 될 때는 퇴비를 주고 나서 물을 흠뻑 뿌려주면 퇴비들이 멀칭 아래로 스며들어서 퇴비의 효과도 높이고 애완동물의 접근도 낮출 수 있었습니다. 보통 흔히 들리는 이야기 중에는 꽃은 거름을 주면 너무 커서 쓰러지니까 거름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무와 꽃에 일절 거름을 안 주고는 왜 우리 집 나무는 안 크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치만 생각을 해보면 그 이야기가 거름을 아예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상태를 봐가며 적당히 사용하라는 의미일 겁니다. 아무리 거름이 적게 필요한 식물이어도 양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더구나 새로 조성한 정원이라면 흙에 양분이 없는 심토일 확률이 많으니 더더욱 거름을 챙겨줘야 할 겁니다. 거름의 양은 흙의 상태나 식물의 종류에 따라 다를 테니 조금씩 시도해보면서 배워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올해로 6년째 접어드는 제 정원은 그동안 자연 상태의 흙처럼 되어가라고 계속해서 정원 부산물을 잘라서 덮어주는 멀칭을 해왔고요. 지렁이 등의 작은 생명들이 멀칭층을 자연스럽게 분해하며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충제나 살균제 등의 약품은 최소한만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원 일을 하다가 조금씩 때알 구조로 바뀌는 정원의 흙을 보면 뿌듯합니다. 제 정원의 흙 상태가 좋아지고 있어 해마다 주는 퇴비의 양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유기물이 풍부한 기름지고 건강한 흙이 되어서 거름을 안 줘도 되는 정원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2, 3월에 정원에서 해야 할 일 4번째, 정원의 식재 점검과 수정 계획 세우기. 열심히 계획하고 나서 가꾸어도 정원의 풍경은 예상처럼 되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안 자라기도 하고 생각보다 너무 잘 자라기도 하고 날씨의 영향으로 죽기도 하는 등 정원의 생명들을 처음으로 돌보는 제가 예상할 수 없는 결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작년 정원의 상황을 되짚어보고 자리를 옮겨야 할 식물과 아예 정원 밖으로 이동해야 할 식물들, 그리고 새롭게 들여야 할 식물들을 정리해봅니다. 그렇게 식물의 이동 계획과 구매 계획을 추려보았다가 땅이 녹으면 식물들의 이사를 시작하고 적당한 기회에 식물을 구합니다. 2, 3월에는 나무 가지치기를 하고 정원의 마른 식물을 정리하고 파종을 해두고 퇴비를 주고 식재 계획을 세워놓고 나면 여유롭게 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 후 4월부터는 피어나는 꽃들을 감상하며 소소하게 정원을 돌보다 보면 가슴 벅차도록 아름다운 5월과 6월 정원을 맞게 됩니다. 정원 가득히 피어있는 꽃들과 그 속을 노니는 벌과 나비, 작은 곤충들, 나무에 앉아 쉬어가는 새들, 그걸 흥미롭게 바라보는 양이들까지 모든 존재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공간이 도래합니다. 나의 작은 정원이 기지개를 켭니다. 여러분의 정원에도 봄이 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각자의 곳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정원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희 정원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려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